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1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25.36포인트 0.30%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 FMC 경계감 속에 외국인이 52억 순매수, 기관이 1618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835.25포인트 0.59% 상승 마감했는데요. 기관이 1063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0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상단인 2520선에서 상승세가 제한이 된 모습이면서 또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물이 출회되는 가운데 오후 이제 들어서 하락 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주도 업종이 이제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주 미국 CPI 그리고 FMC 회의, 그 유로존 22 통화정책 회의 등 중요 매크로 변수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유입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운 모습입니다. 한편 이 코스피는 이제 반도체 상승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6.50포인트, 1316.5 전, 1316.5원, 0.74%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이 견조한 고용 지표에 이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강세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면은 양자암호 관련주가 오후에 강한 좀 힘을 발휘했는데요. 미국 연구팀이 극저온 분자 양자 얽힘 최초 구현 소식이 들리면서 양자암호 관련주에 훈풍이 일어나면서 엑스게이트, 우리로, 솔리드, KCS, 아이엠필러스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오늘 장동원 대표님이 유튜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었죠. 장중에 상한가도 갖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미래 혁신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컴퓨터 구동에 필요한 핵심 물리 법칙인 양자 얽힘을 극저온 분자로 구현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을 했는데요. 이 미국의 프린스턴대 물리학과 연구팀과 미국의 하버드대 매사추세츠 공대 MIT 극저온 원자센터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이 극저온 상태의 분자를 활용해서 양자 얽힘 현상을 최초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또 지난 7일 날 각각 한 건씩 총 2건의 연구 결과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극저온 분자를 차세대 양자 기술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으로 초전도 환경에서 양자 컴퓨터 정보 기본 단위 큐비트를 활용한 양자 얽힘 구현이 이미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극저온 분자로 양자 얽힘을 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IBM이 지난 또 5일날 1000큐피트 양자 칩을 선보인 데 이어 새로운 양자 기술 플랫폼 기술도 소개되면서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한 기술에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이 권용환 교수의 LK99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CCS, 신성델타테크, 선암, 아모텍, 덕성 관련 종목들, 초전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고대 연구 진실성위원회가 LK99 관련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결과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이 고려대는 이 권영환 고려대 교수가 공동 저자들의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공 교수에게 제기된 연구 윤리 위반 의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요. 또한 이 공 교수가 논문 발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저자 동의 답변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가 제기한 논문 저자 배제, 인용 생략, 표절 등의 의혹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냈습니다. 그러면서 간만에 또 저전보텍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로봇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로봇
LIG 넥스원이 로봇 산업 진출을 했는데 LIG 넥스원이 상한가를 갖고 로보티스, 고영, 로봇스타, T로보틱스, 유진로봇, 두산로보틱스 로봇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지난 이제 8일 금요일이죠. 장 마감하고 LIG 넥스원이 이 발행 회사를 통해서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로봇 개발 제조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지분 60%를 인수하여서 미래 성장 플랫폼 확보 및 미국 방산 시장 진출 목적으로 투자증권을 1876.73억 원에 신규 취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2015년 펜실베니아 대학의 과학자 2명이 설립한 로봇 업체인데요. 올해 약 4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LIG 넥스원이 이제 이 본업인 방위 산업에 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기술력을 접목해 시너지를 깨야겠다는 계획으로 이번 거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국 진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따르면 2030년 산업용 로봇 시장이 400억에서 500억 달러 규모인데 비해 사족 보행 로봇 등 이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은 900억에서 17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또 독일에다가 이 미네지사를 설립하고 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거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좀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레벨 2 플러스 국제법안 내달 상정 소식이 다음 달 상정 소식 속에 더 미동, 에이스테크, i3 시스템, 세코닉스, 오비고 등 일부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새로운 자율주행 국제법 제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을 세분화해 새로운 법규를 만드는 것으로 일단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책임 소재가 확실해지고 또 신기술 도입도 쉬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유엔 자동차 규제 조회 포럼의 내 자율주행 전문 분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 법규 제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특별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법규 초안을 마련을 했고 내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8번째 정기회의에 해당 안건을 산정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법규가 만들어지면 레벨 2 플러스 수준의 고도화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도입이 한창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최근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력은 레벨 3에 준하는 2009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이 제조사들은 책임 소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양산 신차의 신기술을 적극 도입을 꺼려온 바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국제 기준이 만들어지면 국내법 제정도 속도를 낼 것이고 결국 양산차의 신기술 도입이 빨라지면서 자율주행 업계의 수익성 확보도 가능해진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 콘텐츠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명 돌파 소식에 덱스터, 뉴, 스튜디오 미르, 자이언트 스텝, 4x4, 쇼박스, CJ, CGV 등 일부 영상 콘텐츠 영화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사흘간에 150만여 명, 서울의 봄이 이제 매출액 75.8%를 동원해 개봉 20일 만에 700만 관객을 넘어섰고요. 또 박스 오피스 현재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봄이 개병 첫 주말인 지난달 24일에서 26일 그 모금 관객 수가 149만 명여 명이었는데 비슷한 수준 후 천만 영화가 될지 기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정재, 정우성, 이지윅 스튜디오와 등이 이 와이더 플래닛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 이정재, 정우성은 이번 와이더 플래닛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와이더 플래닛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고 향후 작품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에 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콘텐츠의 성공률을 높일 전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 이제 유상증자가 끝나면 이제 이정재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됩니다. 이번 유상증자 이후 두 아티스트가 소속된 회사이자
최대 주주로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 와이더 플래닛 위즈윅 스튜디오 세계사는 또 전략적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앙은행 디지털, CDBC 재소식 등의 화폐, 디지털 화폐 등이 상승을 했는데요. 전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감독 규정 제정안 입법액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DBC와 대체 불가 토큰 NFT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가상자산에서 이제 제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19일에 시행되면서 시행령과 감독 규정도 이에 맞춰 시행될 예정인데, 또 한편 CDB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이 같은 소식에 이제 한네트, KCT, 로지시스, 한국자산자금융 등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디지털 화폐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반도체 업황 기대감 지속 등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고영, 에이징랜드, 시그넥티스, 퀄리타스 반도체, TFE 등 이제 반도체, HBM, 고대용 메모리, 온디바이스 AI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행보 등의 이낙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연일 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4개월을 앞두고 사실상 강성 지지층이 장악한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의 결별을 전제로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제 남선알루미늄, 북국철광, 남아산업, TK케미칼 등 정치인맥 이낙연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조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